네,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는 배열과 반복문상에서 인덱스의 제어를 통해서 자료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그 학습 내용으로는 업체별 재료 구입 시에 최저가 공급 업체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물건을 구입하고자 할 때 여러 재료가 있을 경우에 그 재료의 최저가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가격 리스트를 한번 출력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전자 알고리즘, 즉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유전자 알고리즘 중에 교배 연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교배 연산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보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첫 번째 해결 과제는 피자 가게를 운영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매월 들어가는 재료가 예를 들어서 밀가루 30봉지, 그 다음에 치즈 50봉지, 토핑 70봉지를 재료로 구입한다고 했을 때 3개 업체로부터 내가 이 물건을 공급받는다라고 했을 경우 3개 업체에서 공급해주는 그 재료별 단가가 아래와 같을 경우에 이 업체들 중에 어느 업체로부터 내가 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업체가 지원해주는, 제공해주는 업체별 재료 구입 리스트를 출력해 보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 지금 상점 A에서는 밀가루를 예를 들어서 5,350원, 치즈를 3,950원, 토핑 재료를 2,400원이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상점마다 밀가루, 치즈, 토핑 가격이 다 제각각이죠. 그랬을 경우에 내가 구입하는 그 재료가 밀가루의 그 개수와 치즈의 개수와 토핑의 개수에 따라서 이 가격에 서로 업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업체가 여러 군데 있을 경우 내가 물건을 다양한 봉지수만큼 구입한다고 그럴 때 가격 차이에 따라서 어느 때는 상점 A가, 어느 때는 상점 E가, 어느 때는 상점 A가 유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문제를 쉽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자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와 그 변수를 한번 보면요. 먼저 자료가 재료별 단가를 저장할 어떤 저장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 재료별 단가를 저장하기 위한 배열, 삼행, 삼열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봤을 때 3개 업체에서 3개 재료를 구입하므로 행은 업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은 재료의 단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므로 자료용은 롱으로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달 그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3 종류의 재료를 구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3개를 하나하나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3개를 하나의 1차원 배열에 넣겠다는 의미에서 N3으로 해서 배열을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료용은 롱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개 업체에서 내가 이러한 재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이 일어날 텐데요. 그 연산에서 나온 최종적인, 즉 3개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내가 몇 개를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제공해주는 가격 리스트를 저장하기 위한 것도 배열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롱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제어 변수는 행열식, 여기 지금 행과 열이 있는데 이 식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제어 변수 i와 j를 int, 롱이 아닌 그냥 짧은 정수로 정의를 해서 프로그램에서 이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 설계 단계 입출력 양식입니다. 일단은 그 구매하고자 하는 그 밀가루와 치즈와 토핑의 그 개수를 스캔 문을 통해서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받을 수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배열을 선언하고 거기에서 초기치 값을 주고서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값을 알고 있다는 구입하고자 하는 그 재료의 개수를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밀가루는 몇 봉지, 치즈는 몇 봉지, 토핑은 몇 봉지 이렇게 타이틀을 내보낸 다음에 이것의 구입가격이라는 타이틀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양식은 이 봉지수만큼을 각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그 단가에 맞춰서 계산을 한 후에 최종적인 결과 가격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상점에서는 얼마에 제공을 하는지 가격 리스트를 출력하도록 하는 그러한 형태로 입출력 양식을 설정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처리 관련 지식으로는 행렬식이 여기에 이용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행렬식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수학 시간에 배웠을듬직한 그러한 그 수학적 이론인데요. 행렬식 같은 경우는 뭐 암호화문 작성한다든지 뭐 인구 문제를 분석한다든지 뭐 그래픽 처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많이들 사용을 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처럼 어떤 그 음식 재료가 있고 가격 단가에 대한 재료 가격이 있고 내가 몇 봉지 몇 개를 구입하겠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최저가 문제를 처리하는데도 이 행렬식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행렬식에 대해서 뭐 이론을 잘 모른다든지 안 배웠다든지 했을 경우에 지금 이 행렬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2차원 배열 3행 3열은 아까 얘기했듯이 3개 업체에 대한 재료 값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행렬식 A는 첫 번째 상점, 두 번째 상점, 세 번째 상점에 각각 밀가루, 치즈, 토핑의 가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행렬식으로 업체의 단가 리스트를 정의해 놓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렬은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그러한 재료의 봉지 수가 되겠죠. 그래서 B1 이거는 밀가루가 될 거고 얘는 치즈, 토핑이 될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갖고서 우리가 행렬식을 정의해 놓고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행렬식, 이 행렬식을 곱했을 때의 그 어떤 룰에 의해서 이 행렬식을 곱하면 A 행렬의 첫 번째 행과 B 행렬의 첫 번째 열을 이렇게 서로 맞대응해 가지고 곱하게 되면 이 결과가 나오겠죠. 이 결과가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 상점에서 밀가루, 치즈, 토핑을 구매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업체에서 계산되어 나오는 어떤 출고 가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구매하는 가격이 될 거고요. 이 두 번째 행은 바로 두 번째 업체. 어디 갔나 사라졌네요. 여기 두 번째 업체의 재료 단가 리스트 그리고 내가 구매하는 재료 요것과 관련된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원소끼리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은 이 두 번째 행은 두 번째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내가 두 번째 업체에서 살 수 있는 가격 이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업체에서 살 수 있는 가격 결국 이것이 행렬식 A 곱하기 B가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은 각 상점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밀가루, 치즈, 토핑의 봉지수를 입력했을 때 살 수 있는 가격이 되므로 이걸 보고서 최저가를 찾아서 내가 그 업체로부터 물건을 사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행렬식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주요 처리 과정입니다. 알고리즘 부분에서 필요한 헤더 파일 포함시킬 거 있으면 포함시키고요. 메인 함수 정의해서 배열을 선언을 하고 필요하면 초기화를 시켜주죠.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단가도 다 배열 선언함과 동시에 초기화 시킬 거고요. 구입하는 재료 개수도 봉지 개수도 배열을 선언하면서 다 초기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점별 재료 단가 저장용 배열을 선언한 후에 그 단가를 다 집어 입력해 놓을 거고요. 프로그램상에서 구입 재료 수량 있죠? 수량 그것에 대한 저장용 배열로서 그 배열을 선언하고 그 봉지 수도 다 초기화 시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두 필요하냐면은 상점별 재료와 관련된 구입 가격 즉 상점별 재료 곱하기 구입 그 봉지 수를 계산을 하면 처리하면은 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도 담을 저장용 배열을 선언을 해주고요. 해주고 바로 제어 변수 선언을 해줌으로써 윗단계가 이제 준비 작업이 되는 거고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상점별 재료 납품 가격 행렬식 계산을 우리가 여기서 처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C에서 제공하는 명령문은 바로 반복문 for문이 되겠죠. I, 행에 대해서, J, 열에 대해서. 행은 업체, J는 재료가 되겠죠. 이 개념을 갖고서 여기서 코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나온 결과는 어디에 저장됩니까? 여기에 결과 저장용 배열에 저장이 될 거고, 그 결과를 이 단계에서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처리 과정을 한번 소스 프로그램으로 구현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구현됨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지금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요. 메인 함수에서 이 부분까지가 준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M, 삼행 3열의 첫 번째 업체의 단가 입력했고요. 초기치 값으로 줬고, 두 번째 업체의 단가, 세 번째 업체의 단가를 초기 값으로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구입하는 그 밀가루 치즈 토핑은 N 행렬의 그 배열에 30봉지, 50봉지, 70봉지라고 각각 이렇게 입력을 해 놓은 거죠. 이 부분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 있을 거고요. 다른 어떤 파일로부터 자료를 입력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는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입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V3에는 계산된 결과값이 저장된다고 했죠. 초기 값으로는 0으로 다 세팅을 했습니다. V의 제로는 첫 번째, 1은 두 번째 업체, 2는 세 번째 업체의 가격이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행렬식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변수 ij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작업을 끝낸 후에 바로 이 부분이 행렬식 계산해 주는 부분이 되겠죠. i가 0에서부터 i가 0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업체, 1은 두 번째 업체, 2는 세 번째 업체에 대해서 라는 의미를 갖는 거고요. 그 각각의 업체에 대해서 j는 0일 때 이건 밀가루 재료를 이야기하겠죠. 1일 때는 치즈, 그 다음에 2일 때는 토핑, 그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가 0일 때 i가 0일 때 이거죠. 첫 번째 업체, 이거의 초기치 값은 여기서 제로로 줬습니다. 1때 이 부분 m의 0, j도 처음에 0이 되겠죠. 0 곱하기 n의 0. 자, 이 0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이게 되겠죠. m의 n의 그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밀가루. 이런 식으로 이게 1이면은 치즈가 되고요. 이게 2가 되면은 토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업체에 대한 재료값을 계산해서 여기다가 누적시키고, 자, i가 또 1일 때 두 번째 업체에 대해서 똑같이 j가 0, 1, 2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재료 가격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것은 V라는 배열 속에 저장이 되고요. V 속에 저장된 그것을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출력을 시켜주고 있죠. 자, i 플러스 1을 한 이유는 여기다가 출력해서 상점 1, 2, 3이라는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i가 0부터 시작하므로 1을 플러스 시켜서 상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업체를 표현해주기 위함입니다. 자, 결국 그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준비 단계 준비가 됐으면 계산을 해주고 계산된 결과를 여기서 출력해주는 전형적인 입력, 처리, 출력 형태의 어떤 프로그램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을 한번 보면은요. 자, 첫 번째 주문입니다. 프로그램에 있는 대로 배열 속에다가 30봉지, 50봉지, 70봉지를 했을 때의 구입 가격은 첫 번째 업체는 52만 6천원, 두 번째는 51만 4천원, 세 번째는 50만 4천원이므로 이렇게 샀을 때는 여기가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는 가격이 거의 비슷비슷한 걸 알 수 있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래도 세 번째 상점이 좀 더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인 경우처럼 밀가루 40봉지에 치즈 5봉지, 토핑 5봉지를 샀을 경우에는 세 번째 업체가 계속 이렇게 저렴했지만 두 번째 업체가 약 2,500원 더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업체마다 납품하는 그 재료별 단가가 틀리고 내가 구입하는 재료의 개수가 틀리므로 이것을 잘 조합했을 경우에 잘 조합했을 때는 나한테 유리한 어떤 그 재료 구입 그 업체를 선정할 수가 있겠죠. 만약 이걸 모른다면 일일이 다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일일이 다 손으로 수작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예제 문제는 응용 문제는 해결을 하고요. 자, 두 번째 해결 과제입니다. 두 번째 해결 과제는 인공지능의 한 분야인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와서 한번 그 기능을 한번 구현해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교배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간단한 단일 교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는 부모 유전자 염색체를 어느 한 지점, 즉 교배점이 있을 때 여기 부모 염색체 두 개가 있을 때 교배점을 하나 이렇게 잡고요. 잡고서 이걸 서로 교환을 해가지고 다시 합성하는 그런 연산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모 염색체 00001111이 있고 B는 22333이 있을 때 그 교배, 단일 교배 예를 들어서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 자료를 서로 맞바꿔 가지고 염색체 I는 첫 번째 부모 A 것을 그대로 물려받고요. 뒷부분 B로부터 이렇게 물려받는 거죠. 자식 B는 부모 B의 염색체 앞부분을 예를 들어서 물려받고 뒷부분은 이걸 물려받는 게 아니라 A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아서 새로운 염색체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실제 유전자 알고리즘에서 이거 하나하나는 어떤 유전적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즉 우리 응용 분야에서 필요한 어떠한 속성값을 갖고요. 그 속성값이 나한테 유리한 쪽이 되는, 나한테 유리한 그러한 이 염색체를 찾아내는 것이 유전자 알고리즘의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응용 분야의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응용 분야에 나오는 어떤 값들을 이 유전자 알고리즘 염색체에다가 매치시켜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배 연산을 통해 가지고 이런 나온 이 값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체크해서 내가 지정한 어떤 스레스홀드 경계치 이내 또는 뭐 이상 나한테 유리한 쪽이라면은 이것을 정답으로 잡고 그 다음에 암호화했던 것을 다시 풀어가지고 디코더 시켜가지고 이 성수값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따라서 그 정답을 내가 사용하면 되는 그러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지금 하고자 한 두 번째 문제는 결국 현재 아래처럼 이렇게 두 개의 염색체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교배점을 여기 4와 5 사이로 해가지고 이들을 교배 연산한 후에 염색체를 그 자식 염색체를 한번 출력해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모 염색체가 자료로 사용되고요. 염색체 비트 0101로 된 값이 저장되어야 되므로 배열이 사용되어야 되겠죠. 이 예제에서는 염색체의 크기를 12로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parents A, 부모 A에 대한 배열 1차원 배열을 선언하고 부모 B에 대한 2차원 배열 자료는 01이 들어가기 때문에 롱으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료형은. 그 다음에 이 부모로부터 생성되는 자식 염색체를 위한 차일드 A, 차일드 B 두 개의 배열을 또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제어 변수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변수 또 I, J가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I는 교배점이 있을 때 아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에 교배점이라고 했죠. 이 앞을 제어하기 위한 제어 변수로는 I를 썼고요. 뒤를 제어하기 위한 변수로 J를 쓰기 위해서 이러한 변수를 두 개를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해서 사용할 겁니다. 설계 입출력 양식입니다. 입력은 그 프로그램상에서 부모 염색체 배열을 선언하면서 거기에 그냥 초기 칩 부여해 주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출력 양식에서는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자식 염색체 A와 B를 이렇게 중괄호 열어서 쭉 출력해주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출력 양식을 설정을 했습니다. 주요 처리 과정은 제일 먼저 필요한 입출력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고요. 함수 정의에서는 염색체형 배열을 선언하고 거기에다가 초기화 시켜주는 거죠. 아까 부모 염색체 초기 값이 있었는데 그걸 초기화 시켜주고요. 제어 변수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부모 염색체 A의 앞부분, 즉 아까 다섯 번째 이 앞부분이죠. 앞부분 인자를 자식 A에다가 이게 부모 A라면 차일드 A에다가 이거를 전달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아울러서 동시에 어떤 작업도 해주냐면 부모 B도 있겠죠. 자, 차일드 B도 있을 텐데 마찬가지로 부모 B의 앞부분을 자식 B의 앞부분에다가 이렇게 전반부에다가 염색체를 복사, 유전시키는 거 이런 작업을 먼저 해줍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처리된 내용은 서로 이제 크로스가 돼야 되겠죠. 부모 A의 후반부 인자를 이 뒷부분을 차일드 B의 뒷부분에다가 복사해 넣는 거고요. 유전적 요소를 물려주는 거고, 이어서 부모 B의 유전적 요소를 자식 A에다가 이렇게 물려주는, 즉 복사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차일드와 그 A, B 그 자식 유전자가 만들어졌으므로 유전자를 그대로 출력해 주면은 주요 처리 과정은 마무리가 되겠죠. 자, 이때 사용한 주요 연산자도 마찬가지로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후어문이 되겠고요. 그 후어문을 제어하기 위한 변수 I, J가 첨자로 활용된다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그램입니다. 자, 염색체 인자를 제어하기 위한 변수 선언을 해줬죠. 그 다음에 부모 염색체에 해당하는 parents A 배열 초기치 값을 0 6개, 1 6개 넣어서 부모 염색체 A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parents B의 배열은 10을 해가지고 1111 6개, 0 6개 해서 부모 염색 B 염색체를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한 염색체 배열을 선언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 단계가 끝났다면은 바로 이제 염색체 유전 작업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이게 급배점 앞부분, 이게 뒤에 급배점 이유를 의미하는 그 코딩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기했듯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모 A가 있고 PA가 있고 PB가 있을 때 이것으로부터 자식이 나온다고 그랬죠. 차일드 A, 차일드 B가 이렇게 나올 때 요 앞부분에 별이 있다면은 요 부모 A의 별을 자식 A의 별로 옮기고 그 다음에 부모 A에 있는 별을 자식 B죠, 여기다가 옮기는 과정 어떻게 처리되나 한번 보죠. 자, 참 여기 있는 그 부모 B에 있는 이 앞부분의 전반부에 있는 여러 동그라미면 그것이 자식 C의 B 어떻게 전달되는지 한번 코딩한 것을 보면은 i가 0일 때 0, 1, 2, 3까지 변해가면서 결국 4번 바뀌는 거죠. 바뀌면서 첨자 0, 부모 0, 첫 번째 원소는 첫 번째 원소로, 두 번째는 두 번째 원소로 각각 A, B, B, 부모 A에서 자식 A로, 부모 B에서 자식 A로 각각 옮겨져 가는 것, 그 부분이 여기서 코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4개가 모두 이로 복사가 되겠죠. 이와 동시에 여기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그 유전적 요소가 이대로 복사가 되게끔 이렇게 코딩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급배점 4 이후, 그러니까 다섯 번째부터는 어떤 작업이 일어나냐면, 자, 뭐부터 시작하냐면 여기서는 0부터 시작했지만 여기서부터는 J는
i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죠. 자, 이때 이 i 값은 얼마냐? 이 반복문을 빠져나오면은 i가 4보다 작으면은 수행되지만 4보다 크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는 뭐죠? i가 4다는 얘기는 4보다 작지 않으니까 포문장을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오는 순간에 이 i 값은 4가 됩니다. 네, 부모 인색체 여기 B 그것이 자식 A에게 전달되고 A께 이제 뒷부분이 B에 전달되는데 요 J 값이 4란 얘기는 여기서 첨자를 보면은 실제로 몇 번째 번? 다섯 번째 값을 얘기하는 거죠. 항상 첨자는 0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0, 1, 2, 3, 4개. 첨자가 4란 얘기는 결국 다섯 번째 값. 다섯 번째 값부터 어디다가 이 있는 내용, 예를 들어 이것이 XXX라면은 여기에 이렇게 A로 전달이 되도록 이렇게 코딩이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A에 있는, 즉 다섯 번, 그러니까 그 4, 첨자가 4니까 다섯 번째 값 붙어 있는 내용이 어디로? 이 뒤로, 자식의 뒤로 J가 4부터 해가지고 얼마까지? 11이니까 총 나머지 개수가 되는 거죠. 12개가 이쪽으로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의 자식 유전자가 이 코딩 두 포문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그 값을 한번 출력해 본 것입니다. 첫 번째 프린트문은 타이틀을 내보낸 거죠. 가로까지 타이틀을 내보냈고요. 두 번째 포문은 12개, 0에서 시작해서 11까지 12개의 배열, 원소값, 어떻게 보면 유전 인자 값이죠. 유전 인자 값을 배열 A에 있는, 자식자 A에 있는 배열 유전자 값을 두 자리로서 출력하고, 프린트문을 통해서 다시, 가로, 중괄호 닿게끔 이렇게 코딩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염색체 P도 A에서 출력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했죠. 자, 이런 그 유전자 알고리즘은 나중에 그 최적화 문제, 예를 들어서 뭐 경로, 여러 도시를 이렇게 한 번씩 방문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짧은 경로가 무엇이냐 를 찾을 때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드론이 있는데 드론 가지고 뭐 나중에 뭐 물건을 배달하는 어떤 그런 응용 분야에 뭐 사용한다고 그럴 때 드론이 배달할 도시가 배달할 물건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물건을 싣고 그 물건이 그렇게 큰 물건이 아니고 조그만 부품과 같은 것일 경우에 스택에다가 차곡이 싸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리, 뭐가 가장 가까운 거리? 이 도시를, 즉 물건을 배달하고 한 번씩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가장 짧은 경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프로그래밍을 넣은 다음에 물건을 이렇게 떨구고 돌아오게끔 할 때에도 이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행 경울과 한번 확인해 보죠. 부모 염색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문제처럼 부모 B의 염색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식은 A는 얘를 그대로 지금 요 앞에 4개인가요? 이거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이후 뒷부분은 뭐로 바뀌었냐면은 얘로 바뀐 거죠. 여기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식 B는 앞에 4개 거를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 부모 염색체 A로부터 뒤에 거를 갖고 온 거죠. 뒤에 거 갖고 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또 다른 염색체를 한번 보면요. 부모 염색체는 01010101로 되어 있고요. 부모 B 염색체는 1이 4개, 뒤가 이렇게 0이라면은 여기를 기점으로 서로 그 교배 연산을 하니까 자식 A는 이 4개를 그대로 갖고 왔지만 뒤에 거는 부모 B로부터 유전 요소를 갖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식 B죠. 자식 B는 부모 B로부터 그대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부모 A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유전 알고리즘은 여러 가지 연산 그 방법이 있어 뭐 2교배점, 3교배점을 통해서 이 유전 요소를 막 뒤섞어서 최적화된 어떤 솔루션을 찾아낼 수 있게끔 실질적으로 하는데 오늘 지금 테스트해본 이 프로그램은 그냥 간단한 그 단일 교배점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저 데이터가 이 정보가 섞이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테스트해 본 것입니다. 자, 오늘 요약에서는 피자 가게에서 세계 상점에서 세 가지 재료를 구입할 경우에 가장 저렴하게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을 찾아내는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유전 알고리즘에서 사용하는 여러 연산 중에 하나를 한번 샘플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러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 피자 가게 상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행렬식, 수학의 행렬식을 한번 이용해 봤죠. 배열과 제어 변수를 통해서 행렬식 계산하는 걸 한번 구현해 봤고, 그 다음에 유전 알고리즘의 교배 방법을 한번 학습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열과 제어 변수를 통해서 유전 연산을 활용하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7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